1,5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다이어트 관련 책이란 책은 다 읽었었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복부둘레가 40cm 이상 빠지고 25kg 가까이 감량하고 폭식장애가 완전히 고쳐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폭식장애와 대사가 망가진 사람들을 코칭하고 있는 최우진입니다. 저도 100kg 가까이 나가면서 폭식장애가 정말 심했던 사람입니다. 금토일만 되면 하루에 8끼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피자를 먹고 나서도 배가 찢어져 죽을 것 같은데 뿌링클을 시켜 먹고, 평일에는 겨우겨우 식단 관리하면서 체중을 뺐는데 다시 금요일만 되면 폭식이 터지면서 하루 만에 4kg가 증가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체중도 체중인데 내가 이 폭식증을 지금부터 10년, 20년 동안 못 고치면 분명히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 목숨의 위협이 오는데도 안 고쳐져서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때 결국엔 제가 대장출혈이 생기고 나서 의사쌤이 저한테 젊은 놈이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큰 병원 가라고. 이때 제가 죽을까봐 진짜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다이어트 관련 책이란 책은 다 읽었었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복부둘레가 40cm 이상 빠지고 체중을 25kg 가까이 감량하고 폭식장애가 완전히 고쳐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스트레스 없이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강박까지 모두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제 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던 거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나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살을 빼드린 분도 계시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다이어트 지식의 70%는 버려야지 체중이 감량되고 식욕도 교정되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쉽게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멈춰야 된다는 뜻인데, 특히 그 중에서 폭식증을 고치고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내가 이제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싶은 체질이 되고 싶다면 낮은 혈당 식단과 절식을 지금 당장 갖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양 섭취를 줄이고 열심히 운동하고 단식을 늘려도 정말 살이 1kg도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지금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없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집과 가옥에서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뇌는 항상 여러분이 언제 산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고 어디서 납치돼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CCTV에 돌려요. 얘가 하루 동안 충분히 음식을 먹나 안 먹나를 매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이너스 500칼로리를 적게 먹는다고 칠게요. 20일, 30일 흘러가고 한 달, 두 달 흘러가면서 계속 뭔가 영양 섭취가 적어지게 되면, 아,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다. 지금 산에서 길을 잃어서 비상식량이 없구나. 얘가 언제까지 굶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체지방을 태워버려서 몸에서 체지방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죽습니다. 몸은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적게 먹어도 체지방이 안 타는 현상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지금 적게 먹는데 안 빠지네? 왜 이런 걸까? 먹는 양을 줄여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얘가 지금 더 생명에 위협한 일이 벌어졌나 봐. 체지방을 더 태우면 안 되겠어. 언제까지 또 이렇게 굶을지 모르니까 체지방이 몸에서 다 사라질 수도 있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몸에 있는 체지방을 아낀다. 이 에너지를 아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은 뛰어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뇌도 항상 굴러가야 되겠죠. 이 모든 에너지는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섭취가 적다 보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심장박동과 소화 시스템,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박동도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체온이 36.5도 유지되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도 부족하게 되면서 체온이 슬슬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뭐 수족냉증이 나타나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몸이 천천히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식단을 하시면 안 되고 식단을 멈추셔야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장초라고 쳐볼게요. 외부로부터 연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료를 아껴 써야겠죠. 연료를 아껴 쓰려면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들을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외부에부터 들어오는 연료가 없으니까 몸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을 천천히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각종 장기 시스템을 천천히 돌립니다. 체온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천천히 돌려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고, 뇌 활동도 떨어져서 멍해지는 거고, 혈액순환에 쓰이는 에너지도 적어지니까 수족냉증이 나타나는 거고,
노폐물 배출 시스템도 적어지니까 부종과 붓기가 쉽게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몸이 됐다면 우리 몸이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슨 짓을 벌일까요? 에너지를 섭취하라고 조금 발악을 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식욕을 올린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장주라면 연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연료를 다시 주문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좀 먹으라고 주문하게 됩니다. 이때 뇌로부터 수많은 식욕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폭식증, 탄수 중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낮은 것이 아니라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그 단편적인 정보에 낚이기 때문에 식욕이 높아지면서 의지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상황이라면 16시간, 18시간 단식도 통하지 않고 적게 먹는 것도 통하지 않고 운동이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트레이너분한테 다이어트 PT를 받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닭고야 처방하거나 음식 적게 먹으라고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시키니까 효과도 없고 뭐 다이어트 PT 비용은 100만 원만 넘게 날리는 거죠. 대사가 저하된 상태고 생존 모드에 들어간 상태인데도 오직 FM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제 말에 공감 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방금 원인이 뭐였죠? 적게 먹어서 체지방이 안 빠진다는 거였죠. 왜? 계속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체지방이 모두 달아서 죽을까봐 체지방 분해를 멈춘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반대로 체지방이 타는 몸이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소가 충분해져야 우리 몸도 안심을 하고 몸에 남아있는 체지방도 어느 정도 태워주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공장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외부로부터 연료가 충분히 잘 공급된다면 창고 안에 있던 연료도 충분히 쓰기 시작하겠죠. 왜? 어차피 나는 계속 외부에서 연료가 충분히 들어올 테니까 창고에 있는 연료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소가 계속 꾸준히 공급이 된다고 뇌가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체지방을 조금씩 계속 태워도 되겠어라고 뇌가 인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 몸은 생존 모드에서 빠져나오고 체지방을 조금씩 태워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도 들어오니까 식욕을 천천히 낮춰주는 식욕 안정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적게 먹고 단식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계속 소비된다고 생각하고 체지방을 가두려고 하고 몸은 계속 살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만 다이어트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외부로부터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 몸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점진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몸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도 줄이거나 운동을 아예 접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도 뭐예요? 에너지를 계속 섭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 시간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식 시간을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점진적으로 늘려야지 살찌는 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저를 분명히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살이 빠지려면 운동량 늘려야 되지. 아니, 먹는 양이 많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운동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지라고 분명히 욕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살이 잘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 지금 건강이 망가져 있고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면 우리 몸은 계속 체지방을 가두려고 할 겁니다. 적게 먹는 행동을 해봤자 10년, 20년 동안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폭식증이 터지면서 이렇게 대장 출혈도 발생했었고 몸이 망가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전부터 적게 먹고 운동에도 살이 안 빠졌던 분들이라면 몸이 제발 회복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제발 좀 식단을 멈춰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먹는 양도 늘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충분히 먹으면서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것 자세한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에서 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